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대 급등을 하면서 장중 3,45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야, 이러다가 정말 코스피 4천 가는 거 아니야? 5천 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졌어요. 지금 뭐 나스닥, 다우, S&P 500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코스피가 떠안는 어떤 호재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3,452선을 뚫었죠. 외국인이 875억, 대신 개인이 마이너스 5,600억 정도를 뺐습니다. 그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단기간에 챙기기 위해서 틈새를 노리고 좀 빠져나가는 어떤 영향도 있고요. 기관이 4천억 가까이 지금 사들였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공격적인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아주 분위기 좋은 코스피 양상은 또 달라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일단 오늘 제일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에 터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에 거의 4만 전자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엄청난 절망감이 이 반도체 영역 부분에 있어서 확산이 됐었는데 보기 좋게 그 모든 어떤 우려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늘 드디어 8만 전자에 복귀를 했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35만 원을 찍고 있고 오늘 5.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입꼬리가 귀에 딱 걸려질 정도로 상당 부분 엄청난 지금 이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삼성이 지금 8만 원대를 넘어섰다는 건 앞으로 이제 9만 전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업력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TSMC의 그 추격, 결국에 가서는 추월당했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머니 아닙니까? 자금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진 기술력의 격차는 상당 부분 좁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훈풍을 타고 1년 1개월 만에 8만 전자 회복에 나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6% 정도 올랐다는 이 사실 자체가 거의 한국 주식 종목의 쌍두마차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두 반도체 회사의 주가 종목의 이 상한가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종목은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좀 잘 헤쳐나간다라는 어떤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주식 시장에서의 자본 시장의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중단기적인 어떤 성장세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세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 길목이 점점 넓어진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신고가 찍고 최고가 찍고 계속해서 국민의 65% 이상의 자금이 몰려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이상한 거라.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죠. 자본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할 여지들이 생기고 있다. 왜냐? 오늘 8만 전자 찍고 35만 원에 지금 하이닉스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려 했던 자본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고점에 고점을 찍는 강남 아파트, 황금성이 너무 후달려 거래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호가세로 올려놓은 집값은 거의 거품에 가깝고, 자본시장은 일단 돈을 딱 집어넣으면 하루 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가야지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어떤 혼조세를 좀 뛰어넘는 확실한 어떤 이 수익률 창출이라는 이 서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시장, 자본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세를 이렇게 거듭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시장의 가격대는 잡힐 수가 있다. 지금 너무나 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치우친 어떤 자본의 좀 약간 역류하는 어떤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많이 쭈그러들고 있었는데 이제 규제가 나오고 뭔가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에 딱 묶여 있게 됨으로써 들어오려고 했던 예정이었던 진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자본들까지도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삼성이 폭탄 발언을 했죠. 향후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청년 실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삼성 같은 뭐 인류 초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뭐랄까요.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한국의 이 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여기서 뭔가 고용 창출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 뭐 거의 이 고용 창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는 이 선전포고와 같은 말은 굉장히 어떤 시장에 청색불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간 12,0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고용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달리고 있고 고용시장도 선도해서 연간 12,000명, 5년간 6만 명 뽑겠다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마스터 플랜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한국 경제의 뭐랄까 꿈틀거리는 어떤 역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그리고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AI 분야 등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을 좀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런 훈풍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구만전자 가나요? 라는 어떤 물음표가 나오는 건 반도체 투톱의 신고가 행진, 뭐 개미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횡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지금 고용 창출 6만 명 직접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구만전자까지 가는 어떤 이런 횡보. 앞으로 대만을 TSMC를 어떻게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의 어떤 이 앞으로의 기업 가치는 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회복선, 그러니까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9만을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어떤 지금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3분기에 아마 깜짝 실적도 지금 기대할 만하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굉장히 한국 경제, 지금 관세 경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허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점프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대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가 3,400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라도 일단 코스피 시장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근데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또 있기는 해요. 앞으로 관세 영향을 받아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조금 들쑥날쑥하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 역시 뭐 최고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임팩트, 영향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만 보더라도 뭐 엄청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2020년에 비해서 뭐 형편없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옛날에는 거래량이 줄어도 거래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 그만큼 자본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많이 녹아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완전히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경색에 걸릴 정도로 모든 자금의 흐름들은 딱 끊어질 정도로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6.27 대책 후에 거래가 위축이 됐죠. 7월 부동산 거래 금액이 거의 뭐 40%에 가깝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이
5%, 거래액은 52.1% 정도 지금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는 63.9% 빠졌고요. 경기는 50%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과 서울은 아파트 거래가 50% 이상 빠졌고 서울은 뭐 60% 이상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거래가 상당 부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잠재적으로 거래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자물쇠를 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는 절대로 거래량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도 지금 뭐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거의 뭐 50.1%, 59.8% 정도로 지금 완전히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인천의 경우도 지금 뭐 40% 정도 줄어가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가서는 거래량과 거래가는 정비례하고, 고스란히 지금 위축된 거래량은 거래가를 확실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 왜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어떤 정말 천불이 날 정도로 안타깝게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매 거래 금액 역시도 지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담 르엘 같은 경우, 여기는 뭐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리그의 칼라 자체가 달라. 그래서 지금 뭐 입주 전부터 55억의 거래가 되고, 그것도 국평이 50억 클럽에 합류가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원밸리와 이제 이 경쟁을 벌려서 어떤 이 랠리를 보여주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담 르엘은 8월 6일 날 5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최고가 70억을 찍었었는데, 이 밑돌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잖아. 70억 딱 거래 찍었다가 취소 터지고 다시 70억.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래야. 그죠? 물론 뭐 이게 이 호스트가 바뀌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명의가 바뀌게 되면 거래를 맺었다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재거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신고가를 찍었던 아파트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70억 찍었는데 55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가격이 이제 거의 뭐 신고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일단 청담 르엘의 분양가가 24억 9천이었죠. 34평 기준으로. 근데 지금 55억 하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20억 로또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당첨되면 20억 가져갈 수 있다. 그 그림이 고스란히 지금 뭐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고. 그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20억 로또 당첨자 중에 7명 중 1명이 위장 전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 권리를 얻어가지고 내가 20억 로또를 차지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우회적으로 뭔가 틈새를 노려가지고 작전을 짜고 들어와서 당첨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뭐 어마무시한 아파트들, DH방배, 레미안 원밸리, 잠실 레미안, 마포자이, 지금 청담 르엘까지도 껴있는데, 청담 르엘은 15채가 지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상태입니다. 요거 무순위 줍줍으로 15채가 고스란히 나올 가능성 높아요. 몇 채 정도는 뭐 이런 불법 사항을 억울하게 호소해서 법원이 혐의 없음으로 뭐 때렸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 확실한 건 나오진 않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15채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뭐 무려 35건 부정청약 적발이 됐죠. 청담 르엘은 1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결국 20억 로또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완벽한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필터링을 거칠 이유가 있겠고요.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것들 국세청에서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담 르엘 15채가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게 된다면 청담역을 끼고 있고, 뭐 한강
조망권은 거의 영구 조망권이 될 이 조짐이 보이는 그런 어떤 엄청난 입지의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 계약 취소 전에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청담 노엘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싸게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대략 15억에서 17억 사이에 전세가 거래가 뭐 완결이 됐다면 이거 충분히 지금 요 분양가가 5구제곱 같은 경우는 20억이기 때문에 3, 4억 정도의 자기 자금으로 15채에 해당되는 무순위 집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기회도 무주택자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한 좀 떨어져가지고 13억, 14억 정도 하는데 당시 분양하고 바로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는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전세가도 가능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진장하게 높았었습니다. 전세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담 루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해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렇게 된다면 무순위 집주로 나오면 내가 딱 당첨돼가지고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하는, 코가 딱 깨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없어진다. 지금 뭐 84제곱 같은 경우는 뭐 15억대도 나오고 있고 5구제곱도 이제 15억 매물로 이제 전세가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 전세가와 분양가의 어떤 갭을 메울 수 있는 또 부분도 있어서 무순위 집집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또 자금을 약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최고가 신고가는 좀 잘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거래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보십시오. 거의 뭐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7만 9천 건에서 7만 8천 건, 거의 이제 8만 건 상간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서울은 1469건에 그치고 있어요. 강남구 28건, 서초구 18건, 송파구 67건, 노원구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2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삼성전자가 폭탄 발언을 했죠. 6만 명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부분에서 뭐 엄청난 상승세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 아파트 시장 역시도 잘 필터링을 거쳐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것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